오늘 장을 미리 준비하는 투자자분들께 바치겠습니다. 모멘텀과 산업에 대한 이슈를 가장 빠르게 잘 반영해줄 4종목 픽해보고요. 그 안에서 원픽 종목 선별해보는 신설된 코너죠. 오늘의 투자 두 분과 함께 할게요. IBK 투자증권 판교 WM 정경민 팀장과 훈훈한 주식 김지훈 대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또 정경민 팀장님 오늘 두 번째 출연이시니만큼 종목 쫙 잘 선별해 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경민 차장님부터 시작해보죠. 오늘 장 주목할 4종목 어떤 종목 골라오셨습니까? 네, 일단은 대형 건설사죠. GS건설 한번 좀 선택을 해봤고 두 번째는 게임주의 좀 신작 기대감이 있는 대부시스터즈, 세 번째는 상장 이후에 좀 수급 안정화를 좀 기대할 수 있는 슈어소프트 테크, 마지막으로는 굉장히 좀 작은 종목이긴 합니다만 어제 시간에서 강세를 보였고 최근에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유니트론텍, 이렇게 좀 4종목을 좀 꼽아봤는데요. 일단 GS건설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연초만 하더라도 거의 2자릿수의 이런 조달 비용이 좀 있었습니다만 최근에는 5%대 전후한 이런 수준까지 좀 떨어졌고 PF에 대한 규제 완화까지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어제 강세가 나온 게 오늘도 좀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좀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대부시스터즈는 쿠키런 킹덤, 이런 중국 쪽 CBT 및 사전 예약, 이런 좀 모멘텀이 있고요. 하반기에는 오븐 스매시란 또 신작 모멘텀이 있다 보니까 지금 정도면 좀 매매 포인트가 좀 잡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슈어소프트는 차량용 커넥티드 관련된 소프트웨어 기업인데요. 요거는 이따가 나중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유니트론텍은 굉장히 작은 기업이긴 합니다만 굉장히 좋은 재무 구조를 가지고 있고 배당 수익률도 좋고요. 800억대의 마이크로캡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어제 벤츠발 차량 그 OLED 관련돼서 좀 강세를 보였었는데 오늘도 시장에서는 좀 관심을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장에 뚜렷한 주도주가 없는 가운데 지금 또 주도 섹터도 부재한 가운데 다양한 섹터에서 종목군을 골라오셨어요. GS건설, 대부시스터즈, 그리고 차량용 부품 신규 상장 관련 종목, 슈어소프트테크, 그리고 유니트론텍까지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원픽 종목 선별해보고요. 이어서 김재훈 대표가 꼽아온 오늘장 이 종목은 꼭 보자 4종목입니다. 어떤 종목입니까? 네, 첫 번째 종목은 CJ 대한통운을 가져와 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현대차, 그리고 세 번째는 SK이노베이션, 네 번째는 이제 LG이노텍입니다. 먼저 CJ 대한통운 같은 경우는 택배 시장에서 45%의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물류 회사인데요. 물론 택배 시장 자체가 수요가 정체되고 그다음에 이커머스랑 워낙 경쟁이 심화되고 그다음에 인건비 등 비용 증가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은 분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분기에 매출단에서 2조 8천억, 영업이익단에서 30% 증가한, 특히 영업이익에서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좋은 호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류가 생각보다 빠르게 회복이 되고 있고, 특히 택배 단가, 평균 단가가 전년 대비 한 7% 상승하면서 이 좀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현대차인데, 현대차는 특징적인 거는 LG 엔소라고 아마 25일에서 26일 날 이제 발표가 날 거라고 보는데, LG 엔소라고 조지아주의 현대차 전기차 전용 공장이 있거든요. 메타플랜트. 이쪽에서 아마 30기가와트, 투자 규모로는 5조에서 한 6조까지 보는데 2025년 하반기에 30기가와트 시내로 배터리셀 합작 공장이 양산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현대, 기아, 제네시스 총 3개의 전기차 브랜드가 생산될 거로 보고 있고요. 이게 그 보조금 충족 요건과도 연관이 있어서 아마 이 미국으로 이 법인이 확대되면 아마 현대차 관련돼서 전기차 미국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견조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LG 엔솔 거 코나 EV랑 아이오닉 6 등 파우치형 배터리를 지금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돼서 LG 엔솔과 협력이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SK이노베이션인데요. 2차 전지 랠리에서 가장 소외됐던 종목인데 본업인 일단 석유화학 부분이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사업이 올해 아마 지금까지는 계속 적자긴 한데 아마 올해 하반기에는 흑자 전환되면서 분위기가 좀 전환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큰 폭으로 감소는 했습니다. 77% 감소했지만 컨센서스보다는 좀 상회했다는 점을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 SK온 배터리 자회사가 1분기 기준으로 여전히 3,500억대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6분기 좀 연속 적자라서 오히려 이게 주가에 상당히 부담이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은 이제 LG이노텍입니다. LG이노텍 역시도
이따 탑픽 종목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애플 관련돼서 실적이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 매출이 948.4억 달러 그리고 주당 순이익 1.52달러를 기록하면서 시장을 초과하는 호실적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애플 관련된 부품업체들이 애플 주가랑 다르게 실적이랑 디커플링 되는 현상이 나왔는데 뭐 공급 관련된 우려가 해소되고 그리고 아이폰 관련돼서 재고가 조금 건전화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종목 모두 대형주라는 공통 분모를 찾아볼 수 있겠고요. 또 어제 또 다 반응이 나왔던 대형 종목들의 약진을 오늘도 또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잠시 후에 원픽 종목 LG이노텍이라고 설명해 주셨으니까요. 더 구체적으로 들어보고 정영민 팀장님의 네 종목은 좀 다 결이 달랐던 것 같아요. 뭐 GS건설이라든지 데브시스터즈 그리고 차량용 전장 부품 쪽에서 종목들을 가지고 오셨는데 원픽 종목 어떤 종목 제시해 주시겠습니까? 네, 잠깐 뭐 저도 스포를 했었는데요. 네. 슈어소프트테크라는 종목 한번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이제 판교에 소재한 뭐 저와 함께 이제 소재한 이제 그런 기업인데요. 상장 전부터 기술력 하나로는 굉장히 인기가 많고 또 관심을 많이 불렀었던 이제 그런 기업으로 좀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뭐 자동차, 뭐 방산, 원전, 에너지 등 다양한 방면으로 이제 검증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그런 업체인데요. 뭐 말씀드린 대로 워낙 또 기술력이 좋다 보니까 현대차가 또 15%대의 2대 주주로서 좀 참여를 했고 그리고 이제 스펙 합병으로 이제 입성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상장한 지 얼마 안 됐다 보니까 변동성은 좀 많이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뭐 저는 뭐 자리를 찾는 과정이다 이렇게 좀 해석하고 싶습니다. 기대치가 높은 사업부는 역시 이제 DX 사업부라고 볼 수 있는데요. 현대차 그룹과 밀접한 그런 좀 사업 연계성을 좀 갖고 있죠. 각종 신사업에 관여돼 있는 점을 좀 부각시킬 필요가 있는데 이제 소프트웨어 디파인 비클 그래서 이제 SDV라고 이제 뭐 이것만 찾아보셔도 뭐 굉장히 많은 뉴스가 좀 나올 건데요. 여기에 개발 가속을 위해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맡는 기업으로 우리가 좀 분류를 해볼 수 있고 비로소 그러니까 이 SDV를 개발함으로써 현대차 그룹이 기존의 자동차 그룹에서 모빌리티 그룹으로 변모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의 실적을 지금 뭐 시가총액이 대입하기에는 아직은 좀 모자른 실적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제 뭐 자율주행과 모빌리티 소프트웨어의 사실상 그 모빌리티의 주체가 되는 그런 사물을 제어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뭐 지금 뭐 대충 뭐 자율주행이다 뭐 이렇게 이름만 붙여도 좀 뭐 멀티플이 뭐 30배, 50배 이렇게 좀 가잖아요. 그런 것들하고 비교가 안 되게 뭐 디스카운트를 받을 이유는 없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9,360원 정도의 스펙 상장을 마치고 좀 극단적인 그런 변동성이 나오는 구간이긴 합니다만 국내 제1의 모빌리티 소프트웨어 기업 중에 하나인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뭐 지금 3,700억 정도의 시가총액이라면 좀 저평가 수준이고 오버행을 감안하더라도 저는 공모가 이상으로 좀 부상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자연스럽게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버행 이슈를 감안해도 공모가 이상의 주가 상승이 예상이 된다. 일단 기술력은 확실하니 현대차가 또 2대 주주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추가 상승 여력을 기대해 보겠는데 자 그럼 전략을 조금 더 꼼꼼하게 촘촘하게 세워보고 싶어요. 일단 보험의 예수 물량 해제 우려감은 어느 정도 있고 변동성은 우리가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 종목인 거잖아요. 네. 어느 정도 선에서 좀 매수가를 잡아보면 좋을까요? 일단 스펙 합병이다 보니까 이제 기존 공모주랑은 조금 결이 다를 수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저는 지난주에 상장했을 때 상당히 많은 부분의 오버행 뭐 팔 물량을 좀 나왔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뭐 아직 뭐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많이 남아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좀 현대차가 참여한 만큼 그렇게 좀 물량이 좀 과도하게 나오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과거에 지난주에 보였었던 전저점이었던 6,400원의 리스크 라인만 뭐 잘 좀 감안하신다면 저는 뭐 최소한 공모가 이 수준까지는 어렵지 않게 회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현대차가 또 2대 주주로 있는 만큼 크게 오버행 이슈에 대해서는 우려를 하고 있지 않다. 일단 공모가 이상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으니 지켜보자라고 긍정적인 진단 내려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김세윤 대표의 원픽 종목입니다. 일단 네 종목 다 대형주를 가지고 오셨고 어제 좀 반등이 나왔던 종목들을 가지고 오신 가운데 LG이노텍을 원픽으로 제시해 주셨어요. 어떤 투자 포인트 있을까요? 네, 어제 5% 정도 반등이 나오긴 했는데 저는 일단은 이 정도 가격대는 좀 부담이 없는 가격대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일단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애플이랑 주가랑 실적이랑 디커플링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이폰 재고 건전화에
더불어서 일단은 공급 측면에서 작년처럼 그런 뭐 공급망 작년 재작년 계속 2년 동안 있었던 공급망 문제가 올해는 이제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아이폰 15에 대한 교체. 그러니까 아이폰 14가 상당히 기대감을 갖고 있었는데 일단 전년 대비해서 한 14% 정도 물량이 줄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실적에 물량은 줄었는데 또 네. 판매량은 많이 늘었던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좀 올라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예, 그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역시나 지금 아이폰 15 같은 경우는 처음으로 이제 폴디드 줌에 대한 기대감도 갖고 있고, 카메라가 이제 4,800만 화소가 전 모델로 확산이 되기 때문에 P는 좀 작년보다는 아이폰 15에서 더 올라갈 거란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량 측면에서는 올해 같은 경우는 물동량 관련돼서 그 정저우 그 공장에서 생산 차질 문제가 있었는데 이게 전년 대비 한 10% 정도 좀 회복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이폰 15 관련돼서 당연히 4,800만 화소 카메라가 전 모델로 확대될 경우에는 가격 상승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폰 14보다는 15가 지금 약 9천만 대 판매를 예상하고 있는데 9천만 대 요 정도 수준만 나온다 치면 전작 대비해서는 한 15% 정도 물량이 Q가 증가하는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이폰 관련된 거 외에도 지금 그 재료비 단에서, 그러니까 비용 단에서 상당히 하반기에 좀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판 사업부도 상당 부분 재고를 털어내고, 그래서 기판 관련된 뭐 4,100억 이상의 그 투자 관련된 부분도 본격적으로 좀 실적에 반영이 되면 올해 실적 같은 경우는 그냥 꾸준히 이 회사 역성장 없이 사실 매출 단에서 계속 20조 후반대를 유지를 하고 있고, 내년 같은 경우가 상당히 좋아질 거고, 내년에 한 22조 5천억에서 23조까지 매출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올해는 한 15% 정도 감소를 예상하고 있지만 이거는 상반기 기준이고, 하반기에 이런 모멘텀들이 좀 살아나서 판매량이 아이폰 판매량이 14도 지금 2분기부터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5% 정도 다시 증가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아이폰 판매량 회복과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전장 부분 그리고 재료비 단 비용 감소 효과까지 다 감안했을 경우에는 영업이익 지금 1조 690억 정도 보는데 이게 한 1조 한 2천억대까지 올라오면 상당히 선방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PER 기준으로 8배 정도 수준이니까 상당히 부담스러운 주가 수준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LG 이노텍 하면 저는 딱 2021년 하반기가 떠오르거든요. 그때 정말 고공행진이 어마어마했는데, 자, 그러면 그 정도의 상승의 힘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음직한지 지금 시점에서도 어떻게 보세요, 전반적으로? 네, 근데 IT 업종 자체가 뭐 지금 반도체는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데 저는 이거 연속성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계속 체크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보면은 지금 LG이노텍 같은 경우는 지금 20만 원 후반에서 계속 꾸준히 기관 쪽에서는 매수가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25만 원 밑에 물론 어제 5% 정도 나온 거는 뭐 그 일시적인 애플 이슈에 대한 그 급등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25만 원 정도 가격대에서는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단기적인 목표가도 35만 원, 중장기적인 건가요? 단기적인 네, 중장기적인 목표가로 35만 원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5만 원 밑에서 매수해 봄직하고 35만 원까지 긍정적인 주가 흐름 유망하다고 하시니까요. 한번 LG 이노텍 끝까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경민 사장님께는 사실 지난주에 관심주로 제시해 주셨던 SAMZ 엔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사실 어린이날 모멘텀도 있긴 했지만은 전반적으로 콘텐츠 관련 종목들이 어제 좀 위축되는 양상을 보였거든요. SAMZ 엔터는 조금 또 결이 다르다고는 하지만은 좀 추가적인 상승 여력 여전히 좀 긍정적으로 지켜보십니까? 네, 뭐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데 조금 선반영 됐던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운 좀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있었는데요. 이제 5월부터 새로 들어가는 신사업들이 이제 플랫폼 사업이죠. 하나둘씩 가시화되면서 아마 2분기부터는 뭐 제대로 실적을 좀 뿜어낼 수 있는 이제 그런 시기이다 보니까 뭐 지금 2만 원대 뭐 중후반 뭐 이 정도에서는 뭐 큰 부담 없이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관심 공략주 또 결이 좀 다릅니다. 일단 차량용 전장 부품 관련해서 가지고 오신 정경민 차장님과 또 김지훈 대표님 LG 이노텍에 대한 추가 상승 여력 진단해 주셨으니까요. 두 종목 주가 추이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IBK 투자증권 정경민 팀장 그리고 훈훈한 주식 김지훈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